세상에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또 다른 종류의 지성이 존재합니다. 교실에서는 찾아볼 수 없고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지만 모두가 본능적으로 느끼고 두려워하는 힘. 오늘 우리는 그 어둠 속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지성, 다크 인텔리전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이 지성은 스스로 빛나려 하지도 박수갈채를 갈구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보이지 않게 마치 외과 의사의 수술처럼 정교하고 치명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분명 당신도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목소리를 높이는 법이 없지만 이상하게도 방 안의 모든 사람을 통제하는 남자. 상냥하게 미소 짓고 있지만 다른 누구도 보지 못하는 실을 뒤에서 조종하는 여자. 그들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입을 여는 순간 사람들은 귀를 기울입니다. 목소리가 커서가 아니라 그들의 말이 날카로운 무기처럼 상대의 핵심을 꿰뚫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크 인텔리전스입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이 지성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당신은 다시는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지성을 가진 사람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관찰할 뿐입니다. 애원하지 않습니다.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뿐입니다. 정면으로 싸우지 않습니다. 조용히 상황을 종결시킬 뿐입니다. 15세기 이탈리아의 사상가 마키아벨리는 지성의 총명함 자체를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성이 가진 위험성, 즉 보이지 않게 상대를 지배하는 그 힘을 경유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항상 남들과 다르다고 느껴왔다면, 더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날카롭다고 느껴왔다면 이 이야기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이 숨겨진 능력을 깨우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평범한 존재로 남을 수 없을 테니까요. 그렇다면 무엇이 사람을 이토록 위험할 정도로 지적이게 만드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이런 종류의 정신을 구축할 수 있을까요? 이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그저 아는 것을 넘어 스스로 그런 존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학교에서도, 책에서도, 심지어 예의 바른 사회에서도 가르쳐주지 않는 지식입니다. 만약 모든 사람이 다크 인텔리전스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한다면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도 전에 당신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의 시작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조용히 지켜봅니다. 말하는 것보다 관찰하는 시간이 더 많아집니다. 사람들의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그들의 이야기 속 균열이 드러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재미없는 농담에 미소 짓기도 합니다. 정말 즐거워서가 아니라 누가 필사적으로 인정받고 싶어 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아직 냉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그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광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은 중요하지도 않은 것들을 두고 싸우고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명백한 거짓말을 방어합니다. 가장 두려울 때 가장 큰 소리를 내고 속으로는 무너지면서 겉으로는 강한 척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동안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납니다. 혼돈 뒤에 숨겨진 질서, 즉 코드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 가능하고 프로그래밍 가능하며 읽을 수 있는 각본대로 움직이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들이 자신의 패턴을 숨기는 것보다 더 빨리 그 패턴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진실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가장 예측하기 쉬워진다는 것. 그리고 바로 그 틈으로 당신은 조용히 스며듭니다. 당신은 올바른 질문을 하는 법을 배웁니다.
답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숨기고 있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침묵을 던져주고 그들의 불편함이 대신 말하게 내버려 둡니다. 그들의 감정이 스스로 자백서를 쓰게 만듭니다. 그들이 당신을 아무 해가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동안 당신은 조용히 완벽하게 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다크 인텔리전스는 소음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속에서 작동하며 다른 사람들이 경계를 풀 만큼 편안함을 느끼는 공간에서 번성합니다. 그리고 서서히 당신의 정신은 변하기 시작합니다. 배신이 일어나기 전에 그것을 미리 볼 수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누군가 입을 열기도 전에 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이 변화가 당신을 이끄는 곳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을 그들이 연기하는 모습으로 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유용성, 약점, 지렛대, 그리고 위험 요소를 봅니다. 거짓말쟁이가 말하기 전에 그를 알아보고 불안한 사람이 과시하기 전에 그를 꿰뚫어보며 배신자가 배신하기 전에 그의 의도를 감지합니다. 당신은 다른 모든 사람보다 5초 더 빨라집니다. 5걸음 더 앞서 나갑니다. 당신의 마음이 더 이상 감정적이지 않고 전술적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더 똑똑해졌을 때가 아니라 순진함을 버렸을 때입니다. 당신은 진실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믿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신뢰는 도구이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들의 환상을 통제할 수 있다면 당신은 그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하이 인텔리전스입니다. IQ도, 매력도, 노력도 아닙니다. 이것은 인식을 통한 통제입니다. 만약 당신이 목소리 한 번 높이지 않고 당신을 무례하게 대한 사람들이 스스로를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신은 이제 당신의 말을 계산된 무기처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의도적이고 결코 낭비되지 않습니다. 마치 느리고 추적 불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독처럼 진실을 조금씩 떨어뜨립니다. 당신은 더 이상 자신을 변호하지도 당신의 결정을 설명하지도 무례함에 반응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정면 충돌 없이도 상대방이 후회하게 만드는 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게임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게임의 규칙 자체를 당신의 설계에 맞게 구부리고 있습니다. 당신의 속마음을 전부 보여주지 않고 당신의 목표를 공유하지 않으며 상처받았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습니다. 당신의 세계에서 고통은 그저 또 다른 데이터일 뿐이니까요. 당신은 다른 누군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차갑거나 잔인한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존재로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가장 감탄했던 단계, 조용한 변태의 과정입니다. 한 사람이 부서진 세상에 자신을 맞추려는 노력을 멈추고 세상을 자신의 의도대로 재편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가장 놀라운 점은 당신이 무엇이 되었는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끝난 후에야 비로소 깨닫게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진화는 실제로 어떤 모습일까요? 위험할 정도로 지적인 사람들을 막을 수 없게 만드는 5가지 핵심 특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특성, 감정적 분리. 사람들이 당신에게서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것은 당신의 평온함입니다. 당신은 그들이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모욕에 움찔하지 않고 압박감에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연구합니다. 당신의 분노는 분석이 되고 슬픔은 전략이 되며 두려움은 예지력이 됩니다. 감정이 당신의 행동을 선택하게 두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감정적 약점을 드러내는 단서로 활용합니다. 그들이 비명을 지르며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동안 당신은 침묵 속에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침묵은 공허함이 아니라 날카로워지는 정신의 소리입니다. 두 번째 특성, 외과 수술적 관찰. 당신은 더 이상 사람들을 그냥 보지 않습니다. 그들을 해부합니다. 그들이 말할 때의 손짓, 거짓말할 때의 눈빛, 무언가를 원할 때의 목소리, 톤을 주시합니다. 말하지 않은 것을 듣고 누군가 무언가를 숨길 때의 긴장감의 변화를 느낍니다. 그들의 자백은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당신 주변에서 사람들은 자신이 완전히 간파당했다고 느끼며 그 사실에 겁을 먹습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당신이 자신의 약점을 감지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마키아벨리는 과거의 한 약속은 과거의 필요에 의한 것이고 그 약속을 깨는 것은 현재의 필요에 의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말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배신을 예상하고 그것이 형태를 갖추기 전부터 그 징후를 주시합니다. 세 번째 특성, 통제된 존재감.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은 주목받기 위해 굳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존재감 자체가 의도적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외침보다 더 크게 울립니다. 왜일까요? 당신은 흥미로운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읽히지 않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위험할 정도로 지적인 사람들은 미스터리의 힘을 이해합니다. 당신은 호기심을 자아낼 만큼만 자신을 드러내고 예측 가능할 만큼은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하며 당신은 그들이 계속해서 조심성을 유지할 만큼의 불확실성을 제공합니다. 진정한 힘은 어디에나 존재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없을 때 느껴지는 빈자리에서 온다는 것을 당신은 배웠습니다. 당신은 희소한 존재가 되고 희소성은 곧 힘입니다. 네 번째 특성, 전략적 화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채우기 위해 말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이디어를 심기 위해 말합니다. 모든 단어는 체스판의 말과 같고 모든 문장은 신호입니다. 당신은 멈춤, 어조, 그리고 질문을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당신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스스로를 설득하도록 유도합니다. 주의를 분산시키고 불안하게 만들고 영향을 미치기 위해 외과 수술처럼 정밀하게 말합니다. 언제 칭찬해야 할지, 언제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침묵이 종종 그 어떤 논쟁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당신을 위험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입을 여는 순간 대화의 흐름은 당신에게 유리하게 기울어지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특성, 흔들리지 않는 자기의존. 마지막 특성은 대부분의 사람들을 무너뜨리지만 위험할 정도로 지적인 사람들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누구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칭찬도, 인정도, 심지어 이해받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유일한 원천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증명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은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이제 당신은 이 특성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여기서부터 다크 인텔리전스는 이론이 아닌
현실의 힘이 됩니다. 실행되지 않는 힘은 그저 비밀에 불과합니다. 칼날을 날카롭게 갈았다면 이제는 그 무기를 사용할 시간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일상 속에서 다크 인텔리전스를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화를 지배하지 않고 통제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기기 위해 말합니다. 당신은 이끌기 위해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하게 두십시오. 그들이 스스로를 드러내게 하십시오. 당신의 목표는 깊은 인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추출하는 것입니다. 순진해 보이지만 핵심을 찌르는 질문을 던지십시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일로 어떤 기분이 들었나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되었죠? 이런 질문들은 상대의 방어벽을 낮추고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하고 있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렛대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각을 바꿀 만큼만 말하고 당신 자신의 생각은 결코 드러내지 마십시오. 당신은 대화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대화의 내부에서 그것을 조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침묵을 압박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들은 조용함을 채우기 위해 서두르고 과도하게 설명하며 정당화하고 사과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들이 스스로 가라앉도록 내버려 둡니다. 누군가 당신을 조종하려 할 때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저항을 예상했지만 당신은 고요함을 선사합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은 힘처럼 느껴집니다. 실제로 힘이기 때문입니다. 말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사람들을 1초 더 길게 쳐다보십시오. 그들이 보여지고 있다는 무게감을 느끼게 하십시오. 그 불편함이 바로 통제력입니다. 셋째, 그들의 감정을 비추고 방향을 바꾸십시오. 누군가 화가 났다면 그들의 에너지에 맞춰주십시오. 불안해한다면 불확실한 척 하십시오. 자랑스러워한다면 겸손하게 행동하십시오. 그런 다음 그 거울을 뒤집어 그들 자신의 감정을 이용해 당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끄십시오. 이것이 강요 없는 조종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기꺼이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걸어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자신의 아이디어였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넷째, 당신이 이긴 후에야 당신의 의도를 드러내십시오. 당신의 계획을 절대 미리 알리지 마십시오. 동기를 설명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게, 과소평가하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리고 결과가 당신에게 유리해졌을 때 조용하고 차갑게 진실을 드러내십시오.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달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처음부터 당신의 전략의 일부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스스로의 패배를 구축하는 데 일조했다는 깨달음만큼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정밀함입니다. 다섯째, 힘을 감정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패하는 지점입니다. 그들은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벌을 주고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기 위해 공격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차가운 의도를 가지고 행동합니다. 누군가를 제거해야 한다면 소리치거나 공개적인 구경거리를 만들지 말고 깨끗하게 처리하십시오. 감정적인 잔해를 남기지 말고 조용한 추방으로 끝내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선을 넘었다면 그 순간에 반응하지 마십시오. 기다리고 정보를 수집하고 당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당신의 목표에 이익이 될 때 공격하십시오. 다크 인텔리전스는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계산된 교정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당신의 깊이를 숨기십시오. 당신의 지성을 전부 보여주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지성을 존중하지만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 60%만 보여주십시오. 예리해 보일 만큼만, 하지만 당신의 전략을 드러낼 만큼은 아닌 수준으로 말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이해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 그들은 안전하다고 느낄 것이고, 사람이 안전하다고 느낄 때 허술해집니다. 바로 그때가 당신이 움직일 때입니다. 가장 영리한 플레이는 상대방이 자신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판 함정에 걸어 들어가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왕좌에 앉지 않아도 지배할 수 있고 지위가 없어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크 인텔리전스는 조용한 지배입니다.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움직이고 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환경을 통제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키아벨리가 사자보다 여우를 칭찬했던 이유입니다. 누구나 포효할 수는 있지만 여우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어디를 밟고 누구를 물어야 할지 알기 때문에 승리합니다. 가장 위험한 전쟁터는 전쟁도 정치도 아닙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이곳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감정을 위해 논리를 버리고 사랑이나 충성심, 죄책감이라는 이름 아래 자신의 힘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다크 인텔리전스로 움직일 때 관계는 더 이상 감정의 덫이 아니라 힘의 구조가 됩니다. 통제권을 쟁취하거나 잃게 되는 전쟁터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대화는 협상이고 모든 칭찬은 잠재적인 뇌물이며 모든 침묵은 신호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먼저 말하게 하고 그들의 패턴을 드러내게 하며 스스로 밧줄을 목에 감게 만듭니다. 당신이 그 밧줄을 건네주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말이죠. 사람들이 당신을 시험할 때 당신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사라집니다. 당신의 세계에서 무례함은 맞서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신이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부재를 통달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의 침묵은 당신의 분노보다 더 무섭습니다. 그들은 논쟁을, 감정적인 반응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대신 사라져버리면 그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공황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린 사람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이제 당신은 사과를 쫓는 것을 멈췄습니다. 당신의 가치를 논쟁하지도 당신의 기대를 반복하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에너지가 거짓으로 변할 때 조용히 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사람들은 라고 자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때 후회가 시작됩니다. 당신은 목소리를 높이지도 자신을 설명하지도 않았지만 당신의 부재가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제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설명하거나 논쟁하거나 과도하게 감정을 쏟지 않습니다. 당신은 고요해졌지만 수동적이지 않고 조용하지만 약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크 인텔리전스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당신을 굳이 칼집에서 뽑을 필요가 없는 무기로 재련합니다. 당신은 방에 들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모든 시선이 당신에게 향합니다. 매력 때문도 연기 때문도 아닙니다. 예측할 수 없고 길들여지지 않은 존재감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복수를 추구하지 않고 사람들을 지워버립니다. 논쟁에서 이길 필요 없이 결과에서 이깁니다. 진정한 힘은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보이지 않아도 두려움을 주고 쫓지 않아도 끌어당기며 반응하는 대신 설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그들의 게임을 그만두고 당신 자신만의 게임을 창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인간을 움직이는 두 가지 충동은 사랑 아니면 두려움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크 인텔리전스는 당신에게 세 번째 길을 제시합니다. 둘 중 어느 것도 없이 통제하는 길입니다. 그들이 당신을 사랑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이 조용히, 신중하게, 그리고 영원히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이 지혜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눈을 뜨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힘은 조용하고 지성은